주간 있었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슈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체크입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에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이슈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포항 5.5 지진 사태,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 겨울철 아파트 단지 화재 사고, 에어차이나 평양 노선 일시 중단 소식입니다. 작년 경상북도 경주에서도 규모 5.9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 주민들이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엔 역대 두 번째인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메인 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5일 포항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역대 두 번째로 손꼽히는 강진으로 등극했습니다. 당시 지진의 공포는 경주와 울산, 부산을 포함한 심지어 제주도까지 느껴질 정도였으며 진원지인 포항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대학교의 건물이 무너졌으며 16일 예정이었던 수능이 일주일 뒤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건물의 피해와 공포를 겪고 있는 사례를 조사해 보았더니 포항 북부에 위치한 대성아파트 일부 동이 3도가 기울어졌다는 측량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어제 21일 대성아파트 2동을 지상 스캐너로 측량한 결과 건물이 지표면으로 3도가량 기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17일부터 이날까지 포항 일대 공공기준점과 도로, 주택 등을 통해 정밀 측량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상 스캐너는 레이저를 이용해 구조물을 측량하는 장비인데요. 현재 5층짜리 6개 동으로 구성된 대성 아파트는 지진 진앙과 가까워 큰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의 출입이 총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은 건물이 기울어진 것뿐만 아니라 중간 벽에도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협회는 또 진원지에서 남측으로 13km 떨어진 포항 형산강 연일대교 인근 공공기준점 3곳에서도 미세한 위치 변화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침 출근길 일산대교에서 1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 13명이 다쳤습니다. 도로 위에 습기가 살짝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인데 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아침 저녁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찌그러진 승용차들이 멈춰 서 있고 곳곳에 얽혀 있습니다. 운전자 등 13명이 다쳤고 일산 방향 3개 차로 중 2개가 1시간 동안 통제돼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앞서 새벽 6시 40분 제2자유로에서도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두 건의 사고 모두 아스팔트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이른바 블랙 아이스 현상이 비운 피해로 조사됐는데요. 교통안전공단 측에서도 전날 내렸던 눈처럼 특성상 습기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밤에 얼어서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와 같은 현상을 밝혔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아도 생길 수 있고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침과 밤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자연재해나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중 큰 화재가 난 상황에서 맨손으로 2명의 아이를 구해낸 소방관이 연일 화제입니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인천시 한 다세대 빌라 화재 현장에서 3층에서 밑으로 던져진 아이 2명을 맨손으로 받아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장암 제거 수술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자기 몸을 가누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전한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급박했습니다. 신고를 접한 그는 직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화재 현장에는 이미 심각했습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불이 외벽을 타고 2층에서 3층으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연기가 2층 가정집과 유일한 충구인 빌라 가운데 계단을 타고 전층으로 퍼진 상태였습니다. 건물 뒤쪽에서는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 달려가 보니 어른 3명과 어린아이 2명이 3층 계단 창문 앞에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고 연기가 가득 차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뛰어내리라는 설득하에 암수술로 몸무게가 56kg까지 줄어든 그가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15kg의 여자아이를 받아냈고 두 번째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냈습니다. 위험에 빠졌던 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남은 8명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한편 이날 불은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재활용 수집장에서 처음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불로 빌라에 있던 주민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빌라에 주차된 차량 4대가 모두 다 4,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은 어제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점에 대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적인 반대 입장 대신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베이징에서 평양 항공 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등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는 이날 수요 부족을 이유로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어떤 식으로든 북한 대북 공조에 성의를 보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고립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 위기가 고조됐던 지난 4월에도 보름가량 평양 노선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에 관하여 현재 한반도 정세가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다면서 각국이 정세 완화와 대화 협상을 통해 한반도 핵 문제가 정확한 궤도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조치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대화 협상을 재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눈길 속 미끄러지는 현상으로 인해 추돌 사고나 산사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주변을 살피고 여러 사건,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의 김정재, 기술의 이지아, 여러분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